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참 어려워졌잖아요. 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다 보니 정부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어떤 건지 들어보셨어요? 첫 만남 이용권이요? 네, 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 아기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또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요.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과 집값 폭등 문제 해결 없이 출산 장려금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12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시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비상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민들의 참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지난 10일 밤 부산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13일 오전 해제됐는데요. 13일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를 기록했습니다. 장산 구립공원 지정 이후 장산 관련 기념관과 강근호치사의 뜻을 기리는 교육관 건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구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14일 저녁 9시 후보도시들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부산 곳곳에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범시민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된 지 일주일입니다. 최근 300명대까지 늘었던 부산의 일일 확진자가 다시 200명대로 내려갔는데요. 네, 하지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세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면서 현장의 방역 체계도 걱정인데요. 부산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당국에서는 상황을 안정시킬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1명.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수도 1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60대와 50대가 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월 들어 매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아 교직원과 학생, 가족 등 450여 명을 조사한 결과 22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 또 기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동래구와 부산진구, 수영구의 병원에서 9명이, 사구의 한 음악학원에서 4명이 각각 추가됐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병상 운영도 비상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중증 환자 병상은 50개로 13개만 남아 있습니다. 또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각각 97개, 161개가 남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치료 병상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과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업종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도 진행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주 1회 주기적 선제 검사를 시행하며 그 외에 유흥시설, 목욕장 등 16종의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 종사자분들께서는 주 1회 선제 검사를 현재 부산 지역 임시선별 진료소는 4곳, 보건당국은 부산 진구 등 2곳에 임시선별 진료소를 추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김진홍 부산시 의원이 야전병원형 병상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을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부산이 40일 만에 일일 확진자가 5.7배로 폭증했다며 지금은 명백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산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붕괴되기 직전에 이른 만큼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와 병상 확보 행정명령 이외에도 대형 공공장소에 야전병원형 병상을 준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든 수단을 활용해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민간 병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첫 사유지 매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강근호 애국지사의 집인 모정원을 포함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인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구의회를 통과한다면 우정원을 중심으로 한 기념관과 교육관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산 중턱에 자리 잡은 독립운동가 강근호 애국지사의 집 모정원입니다. 평생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한 강근호 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강근호 선생의 부인이었던 이정희 여사가 장산 개척단장으로 활약할 당시 방 한 칸에 대어 강근호 지사의 뜻을 기리는 작은 역사관으로 만든 겁니다. 이정희 여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관리는 아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지만 이름 없이 사라졌던 애국지사 강근호 선생. 2002년 이름 없는 독립투사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발간돼 세상에 알려진 이후 장산 곳곳에는 강근호 선생의 기념비와 추모비, 애국지사의 길이 조성됐습니다. 이번에는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장산 관련 기념관과 강근호 지사의 뜻을 기리는 교육관의 건립이 추진될 수 있을지 눈길을 끕니다. 장산 개척단 또 장산과 관계된 기념관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관이라든지 또 뭐 주민들을 위한 뭐 북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조성되어 가지고 모정원 속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장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토지 매입 부분입니다. 모정원을 포함한 일대가 사유지다 보니 기념관과 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땅을 사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운대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를 통과한다면 모정원을 포함한 사유지 72만여 제곱미터 임야를 활용해 본격적인 생태 복원과 교육관 조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해운대군은 기대했습니다. 장산 구립공원 지정으로 사유지 매입에 대한 명분이 생기면서 역사관과 교육관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 해운대구의 장산 구립공원 지정 이후 첫 사유지 매입 사례인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한파입니다. 13일 아침 부산의 최저기온이 중구 대청동 기준으로 영하 1.5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9도가량 더 낮았는데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부산은 12일 저녁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가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14일까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 낮 기온은 영상 10도 아래를 보이다 15일부터 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학생들의 선행입니다. 연말이면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선행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부산 지역 학생들의 선행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산시교육청이 하굣길에 폐지를 정리하던 할머니를 도와준 중학생들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는데요. 표창을 받은 수영구 망미중학교 학생 14명은 지난 15일 오후 하교하던 중 교문 앞에서 바람에 날려 쏟아진 폐지를 정리하던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은 폐지를 줍고 할머니가 끌고 가던 손수레를 30분 거리에 있는 고물상까지 함께 밀어줬습니다. 학생들의 선행은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해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음주운전입니다. 간혹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부산경찰이 연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자정 이후와 오전 시간대 음주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일주일에 한 차례 새벽과 오전 시간대에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주 2회 이상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세계박람회입니다. 부산의 큰 현안 사업 중에 하나 바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다른 나라 도시들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14일 오후 2시 부산 전역에서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범시민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범시민유치위원회와 국민운동단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을 넘어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시민들의 엑스포 유치 열망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시각으로 14일 저녁 9시 온라인으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 등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희망도시들의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됩니다.
부산의 16개 구군의회, 지난 4년간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5분 자유발언과 조례 발의 건수를 통해 구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성적을 평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유권자인 주민들은 이들이 얼마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익을 위해 애썼는지를 드러난 지표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부산의 16개 구군의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앞둔 지난 11월 중순을 기준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과 단독 또는 대표 발의안 조례안 수입니다. 먼저 구군의회 전체 활동량을 알아봤습니다. 16개 구군의회 제8대 의원 수는 182명입니다. 이들이 그동안 발의한 조례안 수는 1,3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 1명당 평균 7.2건을 발의한 셈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은 1,077번을 냈습니다. 의원 1명당 약 6번을 한 겁니다. 의원 수와 상관없이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곳은 중구의회로 나타났습니다. 118건으로 의원 1명당 17건을 발의한 셈입니다. 다음은 북구가 117건, 뒤이어 연제구와 남구, 영도구 순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적게 발의한 곳은 사구의회로 48건밖에 안 됐습니다. 의원 수가 15명인데 1명당 3건을 발의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강서구가 51건, 수영구가 54건, 금정구가 5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분 자유발언 수는 부산 진구의회가 165번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중구로 128번, 남구가 125번 순입니다. 반면 강서구는 18번으로 가장 적었고 수영구가 28번, 서구, 금정구, 북구 순이었습니다. 특히 중구의회는 조례안과 5분 자유 발언 모두를 합쳐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는 의원 수는 중구와 같지만 69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근무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산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국대학교 박경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위험관리 실태 분석과 위험관리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서 근무 중 다친 사람은 지난 2015년 323명에서 지난 2019년 1,400여 명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실태를 조사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다양한 사고 유형과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구의회 김시영 의원이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를 심사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김시영 의원은 좋은 조례 분야 기초의회 최우수상과 공약 이행 분야 기초의회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5년 연속 매니페스토 수상에 쾌거를 거뒀습니다. 부산시 제1회 자치경찰 동행대상에서 해운대구가 기초지자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자치경찰 동행대상은 치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 구축 등에 앞장선 기관과 개인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기초지자체 부문에 선정된 해운대구는 지방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해 치안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범죄 예상 환경 설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관협업기관 부문에서는 지자체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아동학대 사례 관리,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에 이바지한 공로로 부산 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선정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